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 소개할 곳도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스시집인데요. 보통 스시집들이 점심, 저녁 식사 가격이 꽤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점심보다는 저녁 오마카세에서 스시뿐 아니라 다른 요리들도 다양하고 스시의 재료도 달라지기 때문일 텐데요. 이곳은 점심 가격과 저녁 식사 가격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오늘 찾아온 곳은 논현동에 위치한 스시 레이바예요. 스시 레이바의 식사 가격은 오마카세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만원과 12만원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점심 가격으로 생각하면 금액이 좀 높은 편이지만 저녁 가격으로 생각하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에요. 저는 이날 저녁으로 예약을 했고 12만원 코스로 부탁드렸어요. 내부는 아주 아담했어요. 이날은 2부 손님이 별로 없어서 5명 좌석이 준비되어 있던데 보통 최대 6명까지 받는다고 해요. 점심은 한 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녁은 1, 2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날 2부 타임인 7시 반으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스시 레이와 왔어요. 디너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밑반찬을 꽤 챙겨주시더라고요. 무로 만든 배따라즈깨와 우엉 절임이 야마고보, 그리고 옆에는 미역과 무를 채 썰어서 드레싱을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뿌리 와사비를 갈아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본산 와사비라고 했는데 이날은 와사비가 좀 매운 향이 있었어요. 보통 키로에 20만원 후반 정도 하는 거라 굉장히 고가의 식재료인 뿌리 와사비를 주는 스시집이라는 생각을 하면 일단 뭔가 기대치가 올라가더라고요. 첫 요리는 전복 내장 소스와 전복찜 그리고 문어찜이 준비됐어요. 식기 전에 전복을 먼저 먹어봤는데요. 씨알이 꽤 크더라고요. 전복만 일단 그냥 먹어봤는데 다 씨향이 꽤 났어요. 간장 향도 살짝 배어있는 것 같은데 소금이나 개우 소스를 안 찍어도 맛있더라고요. 전복 향도 진했어요. 개우 소스는 살짝 단맛이 있던데 이 버터리한 단맛이 간장 향 나는 이 전복찜이랑도 잘 어울려요. 저는 왠지 개우소스를 빵이나 스테이크류에 발라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네요. 문어찜은 의외로 달짝지근한 간장향이 은은하게 배어있었어요. 간은 강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양념 맛만 강하면 양념 돼지갈비처럼 소스 맛만 날 때도 있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문어 맛도 느껴지면서 간도 적당한 게 좋아요. 오히려 소스 맛이 강한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더 좋네요. 그리고 오늘의 와인도 소개할게요. 이거는 보아랑쥐벨이라는 샴페인이고요. 근처 와인샵에서 6만원대로 구입했고 칠링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져왔어요. 향은 굉장히 구수한 느낌이 있었는데 맛은 좀 약하더라고요. 살짝 밍밍하다고 해야 하나? 기포도 힘차지 않았고 피니쉬도 약해요. 가격 대비 나쁘진 않았지만 샴페인의 매력이 조금 약한 느낌이 드는 와인이었네요. 다음은 고등어로 만든 이소배만기가 준비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김에만 요리들은 재료에서 기름기나 수분기가 나오면서 접착력이 생겨요. 이소배만기는 만들어 두시고 다음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재료예요. 바로 굴인데요. 굴은 폰주 소스에 곁들여 나왔고 옆에는 대게살이 준비됐어요. 저는 게살을 먼저 먹었어요. 여기에도 상큼한 소스가 아주 살짝 뿌려져 있는데 보통 스시집에서 게살을 준비해 주실 때 이렇게 식초로 만든 소스를 자주 곁들이거든요. 맛있었어요. 상큼함이 과하지 않아서 게 맛을 방해하지 않아요. 이날은 대게가 단맛보다는 고소한 갑각류 향이 강했어요. 같이 나온 굴에는 폰즈 소스에 감무가 듬뿍 들어가 있어 시원함이 가득 느껴졌어요. 유자의 향긋함과 폰즈의 상큼함이 신선한 굴 향과도 잘 어울리네요. 아까 만들어 놓은 고등어 말이에요. 초절임한 고등어인데 초향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강하지 않더라고요. 초절임 고등어 자체가 콩콩한 초향보다는 뭔가 숙성을 통한 묵직함이 있어요. 보통 스시집에서 주는 이소배막기는 상큼함을 좀 강조한다면 이곳은 농축된 고등어의 맛에 집중됐어요. 김의 고소함과 튀지 않은 부재료 맛들이 더해져 점잖은 이소배막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청어를 된장 소스에 버무렸다고 하는데 간이 좀 짭조름해요. 셰프님이 주실 때 간이 강해서 조금씩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상큼한 된장 소스가 입맛을 돋궈주고 시소의 향긋함도 솔솔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니 안기모가 종종 보이는데요. 아기 간이에요. 기름이 제법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녹진한 안기모에 기름의 고소함과 단맛까지 더해졌어요. 갈치구이는 가시를 제거해서 구이로 주셨는데요. 굉장히 촉촉하게 구워냈어요. 셰프님이 혼자서 음식을 다 준비해 주시는 1인 업장이었는데 음식이 나오는 흐름이 깨지 않게 잘 맞춰주셨어요. 스시전에 나오는 요리들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스시 재료와 겹치지 않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시미를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사시미 위주인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음식이 좀 물리지 않더라고요.
첫 스시는 방어인데요. 올해 방어가 제 입맛에는 아주 맛있더라고요. 기름도 적당히 올라왔고 단맛도 있어요. 샤리의 온도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고 간이 적당한 편이에요. 초향이나 소금간이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난하지도 않아요. 초향보다는 소금간에 좀 더 집중되는 편이네요. 두 번째는 피조개가 나왔는데 경쾌한 바다 내음이 좋았어요. 아삭 쫄깃한 식감에 와사비 향이 알싸하게 느껴지는 게 연귤즙을 살짝 올렸는지 상큼함도 있어요. 시원한 오이향이 지나가면서 마지막쯤 느껴지는 조개의 단맛도 좋네요. 이번에는 어린 돔이에요. 초절임을 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껍질이 솔방울 마냥 예쁘게 살려놨어요. 그런데 막상 입에서는 질기거나 하지 않고 질감이 부드럽더라고요. 초절임은 콤콤한 초향보다 소금간이 좀 더 강하게 느껴졌는데 탄탄하면서도 부드럽게 치아가 들어가는 식감도 좋았어요. 소금간 덕분에 진한 생선의 감칠맛도 느껴지네요. 다음 나온 단새우는 이날 녹진하면서도 아삭한 힘이 있었고 단맛도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단새우는 이 생와사비와 곁들였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재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치는 뱃살 쪽인지 기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름기 때문에 참치의 산미는 없었지만 참치향은 꽤 진했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네요. 다음은 참치 속살을 간장에 절여서 나왔는데 꽤 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미 자체는 약간 푸스럭한 질감이 좀 있었는데 간장이 많이 재어나서 이 탄력감이 생겼어요.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참치 속살의 단점과 장점을 잘 살린 느낌이네요. 중간에 나온 맑은 된장국은 적된장을 사용하셨는지 산미가 좀 느껴졌었고 안에 들어간 참나물 향과 특히 나무 그릇이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왠지 절에서 먹는 된장국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도민이 소금에 절여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생선 자체에 간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생선살은 꾸덕한 게 아니라 찰진 식감이더라고요. 아까 새끼 도미도 그렇고 흰살 생선의 맛을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려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는 무늬 오징어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도 서걱서걱한 질감이에요. 위에 올린 소금 향이 약간 과한 듯 했는데 그게 또 무늬 오징어의 단맛을 살려줘요. 왜 파스타나 피자도 소금기가 좀 짭조름하게 있는 게 맛있듯이 넉넉히 올려주신 소금이 저는 좋았어요. 정갱이는 이날 고등어처럼 기름기가 잔뜩 올라와 보이더니 또 먹어보니 아니더라고요. 깔끔 담백했어요. 흰살 생선처럼. 안에는 시소랑 다진 파 생강을 넣으셨는데 먹자마자 향긋한 시소랑 파향이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정갱이의 깨끗하면서도 여린 향이 입안에 마무리가 되네요. 초절임 전어는 이날 꼬리꼬리한 멸치향이 기분 좋게 났어요. 생선의 비린 향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콤콤한 치즈향처럼 이 또한 매력이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짭조름한 엔초비 파스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날 초절임 향이 좀 가한 듯 했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네요. 성게알은 캘리포니아산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노란 색이며 깔끔한 덩어리가 보기에도 엄청 상태가 좋아 보였는데 이날 캘리포니아 우니는 전혀 녹진하지 않고 굉장히 프레쉬했어요. 보통 캘리포니아나 캐나다산 우니들이 녹진하거나 아주 단맛이 좀 진득하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날 우니는 수분기가 가득하면서 단맛이 굉장히 가볍게 기분 좋게 났어요. 눈 감고 먹었으면 일본산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네요. 연어알인데요. 직접 작업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스오부시 향과 간장 향이 꽤 많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어알의 비린맛에 예민하신 분들도 잘 드실 것 같아요. 껍질이 굉장히 얇게 톡톡톡톡 터지는 게 식감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용하는 김도 좋은 걸 쓰시는지 바삭한 식감도 좋고 고소함도 진하네요. 마지막 따뜻하게 구워서 나온 안하고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게 익혀 나왔어요. 아까 갈치구이처럼요. 고소한 불향만 살짝 입혔고 거의 식감이 찐 것 같은 부드러움이에요. 안하고 자체도 좋았지만 따뜻한 안하고 때문에 샤리의 온도가 좀 올라갔는지 샤리 컨디션도 훨씬 좋게 느껴졌어요. 타레 소스도 짠맛이나 단맛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네요. 이거는 박꼬지를 넣은 간뼈막기라고 하는데요. 박을 말려서 조린 다음 김에 싼 요리예요. 참고로 스시 레이와는 식사 가격에 따라 스시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간뼈막기를 포함해 12만원 오마카세에는 스시 개수만 16피스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10만원 식사에는 스시가 12피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니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핫콩치를 막 그닥 좋아하진 않아서 핫콩치만 패스하고 15피스를 먹었네요. 달걀로 만든 교구와 디저트로는 호지차 아이스크림이 나왔고요. 오늘 이렇게 스시 레이와에서 디너 오마카세 잘 먹었어요. 아담한 내부에 편안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 셰프님의 차분한 접게까지 더해져 이곳만의 색깔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12만 원의 구성에 다양한 식재료들과 생와사비, 음식의 구성도 푸짐했고 맛 또한 나쁘지 않았어요. 점심에는 중요한 자리나 대접하고 싶은 분과 함께 여유로운 식사를 하기에 좋을 것 같고 저녁에는 좀 더 부담 없이 푸짐하게 식사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